형이상학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기에 그것을 몇백 자로 요약해 이곳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을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자아관찰, 목표의 명확함, 그리고 분리입니다. 형이상학의 진정한 목표는 개개인의 다시 태어남, 즉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이상학의 진정한 목표인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아의 발견은 오직 삶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에만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반응들의 총합은 나의 의식 상태를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의식 상태가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실천적 측면의 출발점은 바로 자아관찰입니다. 자아관찰을 해보면 내가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은 보이지 않는 자아를 형성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만을 볼 수 있다는 에머슨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바깥 세상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부적인 삶을 끌어당기는 것은 언제나 내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하며 변화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현 상황에 대한 내면 깊은 곳의 불만족의 목소리와 혐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불만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불쾌한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불쾌한 사람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타인을 항상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불만족의 원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한 이미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오직 그 모습만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누군가가 나를 속여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원인은 자기 안에 담겨있는 사기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아관찰은 우리 안에 숨겨진 기만적인 자아를 드러내며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내면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친절하고 자애로우며 관대하고 아량이 있으며 남을 비난하지 않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아가 바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인 후에 바꾸기 시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반응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그것이 내 삶이 될 때, 다시 말해 의식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삶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자아를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여러분의 실제 모습 대신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해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은 깨어있는 동안 행해지는 모든 반응을 이 목표와 관련지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한 반응들이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식 상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의 의식 상태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 상태는 다른 의식 상태처럼 삶에 대한 고유의 반응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소문이나 무익한 평가가 한 사람에게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식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만물이 의식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고귀하고 관대하고 담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정했다면 여러분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여러분이 이상에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상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목표와 일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와 하나가 되었기에 목표에서부터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이상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오직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후에 일상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그 받아들인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의식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본 요소인 분리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은 특정한 상태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변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현위치에서 목표로 삼은 정신적 위치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를 연습하는 목적은 삶에 대한 우리의 현재 반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가 목적한 것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연습을 통해 이런 내면의 분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처음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힘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모든 감정과 모든 반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것들을 자신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반응들이란 우리 자신과 분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식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내부의 상태가 아닌 외부 상황이라 여기면서 문제에 둘러싸인 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적 분리를 연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목표를 명확히 한 후에 그 목표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자아 관찰에서 시작해 둘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든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분리해서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은 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상태인 목표와 하나 되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자주 취해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분쟁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반응에서 자신을 분리해 자신의 목표와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축복과 저주 속에서 부정적인 상태에 대한 분리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가져보는 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합니다. 진정한 형이상학자의 길은 은둔의 길이 아닌 삶이라 부르는 것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는 자를 넘어서 진실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항상 자아의 관찰과 목표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식의 더 높은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오르십시오.